본인 역시 존댓말 하고 있죠. 군대는요 여러분 짬밥순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 하시면은 곤란하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KBS 라디오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공부법에 대한 얘기예요. 저 뒤에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에 나오는, 제가 뭐 공부 고수는 아닌데 평범한 사람도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변 브리핑 시간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되게 어제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상 초유로 일부의 주임 원사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필수적으로 군에 가고요. 군복무를 하고 직업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단 국가에서 이 군에 관련된 뉴스는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이 이슈화하지 않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뉴스는 제가 아변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사는요 한국일보고요. 제목을 볼까요? 헤드라인이 중요하잖아요. 초유의 육참 총장 인권위 제소로 번진 장교대 부사 간의 갈등,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게 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초유가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육군 부사관 일부가 현직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은 포스타죠. 사성장군이죠.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남영신 총장이 최근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직 총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위 제소는 창군 이래 처음 초유이죠. 장교와 부사관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죠.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부사관들은 뭘 한 거예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다 제소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습니다. 육참 총장이니까 민원이나 진정을 넣는다면 국방부에 넣을 수 있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된 외부 기관에 진정을 넣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충격적이라는 얘기예요. 군 내의 일을 군 외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도 육참 총장에 대해서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진정이 아니라 뭐예요? 부사관 집단이 한 거죠. 일부 부사관이긴 하지만 겉에서 비춰지는 모양새는 부사관과 장교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충격적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육군과 인권위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21일,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이죠. 12월 21일 연말이 됐으니까 그 각종 회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 총장이 주임 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였어요?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였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육참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남 총장님은 부사관들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본인 역시 존댓말 하고 있죠?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들 다 존칭이잖아요. 그리고요, 이어서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게 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라. 장교가 부사관한테 존댓말 써주는 거니까, 안 써도 되는 걸 써주는 거니까 뭐래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부 40, 50대 고령 부사관들이 20, 30대 나이 어린 장교들을 상관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이죠. 자, 존댓말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일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중국도 거의 없죠. 그냥 이제 반말을 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잡하죠. 옛날에 여러분 압존법이라고 아시나요? 군대에서 여러분 이런 거 압존법이라고 해서, 자, 이런 거죠. 중령 대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중대장이 있습니다. 중대장은 계급이 대위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어요. 자, 나는 병사라고 쳐요. 나는 병사야. 근데 대대장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야, 중대장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중대장님 지금 인행과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중대장은 대대장의 부하잖아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나한테는 상급자지만 대대장한테 대답을 할 때는 중대장한테 존칭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중대장은 다른 과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압존법이에요. 그래서 서열을 잘 알아야 돼요. 존댓말도 잘 할 수 있고요. 압존법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존칭어가 복잡하고요. 이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우리 문화에 내재돼 있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사람이 처음 만나면 못해요. 민증부터 까잖아요. 그래서 서열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열은 나이에서 오는 서열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군대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부사관들 나이가 많으면 상사, 원사쯤 되면요 40대, 50대란 말이에요. 근데 소위, 이제 막 임관한 소위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리죠. 뭐 25? 24살, 25살이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한테 아무리 상급자라고 해도 반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군에서 반말해도 되는데 하급자이기 때문에 반말해도 되지만 반말을 하지 않죠. 왜? 이 부대 주임원사가 자네인가?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부대가 잘 돌아갈까요? 주임원사님이 네, 그럴까요? 물론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임원사가 관등 성명을 대지 않거나 소대장한테 아니면은 답변을 안 해, 반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상관 모욕으로 형사처벌이에요. 군형법이 적용돼서 처벌받습니다. 세게 처벌받아요. 그리고 상관 모욕은요 벌금이 없어요. 굉장히 센 처벌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 군대는요 여러분 짬밥순이에요. 그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죠. 자, 이제 군대에 막 왔어. 잘 몰라. 군대가 돌아가는 것도 몰라. 그리고 사람도 몰라. 그 부대 사람도 몰라. 지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부사관의 도움이 없이는요 그 소대장, 중대장들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계급으로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사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장교들도 존댓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트러블은요 오히려 초임 장교들하고 오히려 트러블이 있지, 계급이 올라가는 뭐 중령이다, 대령이다, 뭐 장군이다 그런 분들은요 부사관한테 하대 안 하죠. 반말 안 하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존댓말 하는 거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인 것이죠. 그것을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군대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오는 그런 특수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흘 뒤에 이제 고민했겠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주임원사들이. 화상회의에서 이 말을 들었으니까 아마 전 육군부대에 있는 주요 주임원사들이 군단 4단급 주임원사는 모두 이 회의를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 일부 주임원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라고 말해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권이 뭡니까? 인격권은요 헌법 10조에서 나오는 거죠. 헌법 10조는 뭡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격권에는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인격권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여기에는 뭐 명예권, 뭐 초상권, 뭐 성명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인격권의 이제 내용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명예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이가 많은 부사관들에 대해서 장교가 반말해도 된다라고 참모총장이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권, 객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대한 그 객관적인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외부 기관에 제기했다는 것이 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육참 총장의 이 발언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협조 안 할 겁니다. 그 주임원사는 자기 일만 하겠죠. 그 이상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무가 아닐 때 개인적으로 만났어. 막 운동을 하다가 내가 이제 퇴근 후야 길을 가다가 소대장을 만났어. 중대장을 만났어. 그러면 그때는 존댓말 해야 맞죠?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소대장이 나한테 어이 주임원사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파생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었어요. 총장님 입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현행법에서 이것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나이 어린 장교가 부사관한테 반말로 명령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한 모욕이라니까요. 이 자체로. 그럼 처벌하면 돼요. 형사처벌하면 돼요. 이거를 굳이 총장님이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 거죠.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까지 정해주는 거잖아요.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 반말로 해도 되는데 존댓말로 해주니까 너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긁어부스럼이라고 하죠.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법은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말로 꺼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요, 이게 조직이 다르기 때문이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교 조직이 있고요, 부사관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 조직의 끝판왕이 장군이잖아요. 부사관 조직의 끝판왕이 주임원사인 거예요. 주임원사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조직이거든요. 물론 군이지만, 다 모두 군인이지만요, 나와 다른 조직의 수장인 주임원사에 대해서 예를 표해 주는 것인 거예요. 이게 법으로 너는 얘한테 존댓말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주임원사의 지위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군에 가면요, 사단 사령부에 보면은 사단장님 있고요, 부사단장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옆이 주임원사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대장 방은 어디예요? 거기인가요? 계급대로 방을 주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다 주임원사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조직이 잘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다 그렇게 배려를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총장님이 그런 말 하시면은 곤란하죠.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죠. 주임원사 방도 거기다 두면 안 되죠. 계급대로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장교를 아버지라고 하고 부사관은 어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역할이 다른 거죠. 물론 이제 계급이 있지만 이게 조직이 달라요. 조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 배려해준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법에서 부사관이 장교한테 반말하면, 아니면 장교가 반말하는 거에서도 반발하면 처벌을 가능하잖아요. 처벌 다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왜 굳이 들쑤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잘 서로 상호 존중 배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말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지난해 부사관 4명이 상관인 중위를 강제추행하거나 일부 부대에서 초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 호칭을 붙이도록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기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사관이 상관인 중위를 강제추행한 거는요, 이 4명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부사관이 그런 걸로 확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개인 비리는 장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부사관을 마치 범죄자처럼 대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 부사관한테 님자 호칭을 붙이도록 교육한 거는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이 사람 처벌하면 되죠. 이 당사자를 문제 삼아야지 왜 이걸 가지고 모든 부사관한테, 마치 모든 부사관이 나이 어린 초급 장교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 총장님이 이런 사태가 우려스러워서 공개 자리에서 우려를 표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랑요, 남 총장님이 부사관한테 반말해도 된다고 한 것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총장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을 불복종하는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나온 것이라며, 군은 엄정한 군기가 생명이고 법리보다 엄중한 질서가 우선인 조직이다 라고 강조하셨네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희도 같이 봤죠, 여러분? 지금 총장님의 발언의 진위와 배경은 뭐예요?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랑. 일부 부사관이, 아니면 일부 장교가, 이건 장교가 잘못한 거잖아요. 첫 번째 사례는 일부 부사관의 일탈이고, 두 번째 사례는요, 일부 부대에서 초급 장교에게, 부사관에게 님자 호칭을 붙이도록 교육한 건 누가 교육했겠어요? 장교가 교육한 거 아닌가요? 설마 부사관이 이런 교육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 자체로 처벌하면 됩니다. 장교가 잘못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근데 이거를 마치 부사관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 총장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부사관들에게 반말을 해도 되고, 부사관들은 장교가 존댓말을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라고 말한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군은요, 좀 놀랬는데요. 군은 법리보다 질서가 우선인 조직이다. 여러분, 법하고 질서가 다른가요? 법이 곧 질서입니다. 근데 법보다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법치주의잖아요. 군대도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보다 상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지휘관의 말도 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우려스러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군의 양대 중추는 장교단과 부사관 단으로, 장교는 관리자, 부사관은 전문가 그룹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최상의 전투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100번 옳은 말이죠. 여기에 써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조직이 다른 거예요.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이번 건을 계기로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하셨네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대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개선되고 조금 더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계속 볼게요.